안녕하세요. 민쌤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때 진행되는 고등학교 과학선행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과학선행은 특히 이과 계열을 희망하는 상위권 아이들에게 중요한 고민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선행을 해도 되는 아이들 또는 해야 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필요 없거나 하지 말아야 할 아이들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어떤 아이들이 필요하고 어떤 경우 필요가 없느냐? 이걸 단편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상담을 할 때는 아이들의 성향이나 교과 및 비교과 역량, 그리고 희망 진로 등을 전반적으로 알아보고 거기에 따라서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각각 다양한 경우가 많아서 제가 잘못 말씀드리면 오해의 소지도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사례를 중심으로 최대한 흔한 경우들을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리고요. 영상 보시고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따로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고등학교 가서 과학 관련 과목에서 내신이든 수능이든 잘 하려면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까지 갖추어야 할 역량이 있어요. 그게 바로 독해력과 수학적 사고력입니다. 제가 독해력은 모든 학습의 필수라고 말씀드린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특히 과학책을 보면요. 대부분의 용어들이 한자어로 되어 있어서 읽었을 때 뜻을 쉽게 유추해내거나 금방 이해하려면 독해력이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갖추어져 있으면 이해력과 암기에서 속도가 확 달라지는 거죠. 또 과학 공부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논리적 사고력이에요. 특히 물리 부분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러한 부분들은 수학적 사고력이 뒷받침되는 친구들이 아무래도 이해력이 빠릅니다. 그래서 독해력과 수학적 사고력이나 논리적인 사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과학 선행을 하게 되면 그냥 가볍게 훑어보고 넘어가는 그런 가벼운 공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건 금방 잊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과학 선행을 하는 수업들 중에 일부는 그냥 아예 진도를 기본 개념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는 수업들도 요즘 많더라고요. 독해력과 수학적 사고력 같은 기본 역량이 부족한 아이들이 과학 선행을 너무 일찍 시작하다 보니까 사교육 시장에서 일부 선생님들은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만난 학생들 중에는 이런 식으로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한 1, 2학년까지 고등학교 과학 개념만 먼저 나가고 과학 심화는 그 이후에 따로 나간다고 하는 친구들을 봤거든요. 문제는 이런 친구들이 중학교 때 영어, 수학, 국어 학원을 다니면서 동시에 과학 학원까지 다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과학을 좀 소홀히 해요. 그러니까 배운 걸 복습을 안 하니까 지나면 다 까먹는 거죠. 특히 수학 진도를 좀 어느 정도 빼놓고 보통 고등 물리가 들어가는데 물리는 그렇게 해도 어, 아이들이 문제를 그 당시에 많이 안 풀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만 하고 넘어가니까 당연히 돌아오면 기억이 안 나죠. 그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과학학원을 갈 뿐 실제 과학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는 큰 효과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지는 공부라고 생각해요. 독해력과 수학적 사고력이 되면 1년 만에 끝낼 공부를 학원에 3, 4년을 다니면서 시간과 돈을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과학 선행의 조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째, 중학교 때까지 독해력과 수학적 사고력을 충분히 키워라는 부분입니다. 그 전에 어설픈 과학 선행은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독해력과 수학적 사고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차라리 과학 선행을 나가기 전에 과학 잡지 쉬운 것부터 읽어보세요. 과학 잡지는 독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과학에 흥미를 갖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고 과학 용어에도 익숙하게 만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요즘 과학 잡지들은 실제 사례를 잘 활용해서 설명해 주기 때문에 융합적인 사고를 키워주는 것에도 도움이 됩니다. 수학적 사고력의 기준은 선행보다도 일단 수학 심화 공부, 즉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와 힘을 키우는 것인데요. 보통의 경우는 이게 짧은 시간에 향상되기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 중학교 때 과학 선행이 필요한 친구들은
과학고나 영재고 준비를 체계적으로 한 친구들 외에는 준비된 상태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잘 추천하진 않습니다. 학원 가서 과학 선행 개념만 훑어볼 시간에 차라리 책 읽고 독해력 키우고 영어 수학을 제대로 다져 놓으라고 말을 하거든요. 영어나 수학처럼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과목에 좀 더 신경을 쓴 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된 후에 제대로 된 과학 선행을 하든 말든 결정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로 과학 분야 쪽에 탐구 역량이 강한 학생들인데요. 이 친구들은 중학교 때 고등학교 과학 선행을 하는 것에 대해 저는 일부 찬성을 합니다. 탐구 역량이 강한 친구들은 각종 과학 관련 대회를 나가거나 또는 다양한 실험, 또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친구들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런 친구들은 중학교 때까지는 내신이 아무래도 쉬우니까 무난하게 주요 과목이 A는 나오는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중학교 때 탐구 쪽에 치중하다 보면 영어 수학 공부를 체계적으로 하지 않아서 고등학교 진학 이후에 주요 과목이 한 3, 4등급 정도 이렇게 나오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탐구 역량이 강한 아이들은 자기 관심 분야의 탐구에 대해서는 과학 선행을 하는 것에 저는 어느 정도는 찬성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과학 탐구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자료 조사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기본 지식이 너무 없으면 단행본이나 논문을 읽어봐도 잘 이해가 안 가겠죠. 또는 너무 어려워서 건드리기가 어려운 영역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중학생이라 하더라도 탐구 쪽이 강하면 과학 선행을 해두시는 게 더 어려운 탐구를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단 모든 과학을 다 고등선행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이제 주제별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 물화생지 중에서 자기가 관심 있는 영역에 관련된 과목을 선행을 해두셔도 괜찮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자기가 발명, 기계 쪽에 관심이 있어서 자료 조사를 하다 보면 물리 관련 지식이 많이 필요하더라 하면 물리를 집중적으로 중학교 거 끝내고 고등물리 1, 2를 들어가 보는 것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현상과 이론을 함께 보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을 만난다 하더라도 자기 탐구와 연계 지으면서 호기심을 갖고 공부를 해내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를 계기로 수학이 중요하구나라고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친구들은 어느 정도 탐구 역량이 올라가면 대학 진학에 있어서도 그런 친구들에게 맞는 전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또는 이공계열의 경우에 특기자 전형을 노려보셔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과학고, 영재고 가는 친구들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 친구들이 합격한다는 전제를 깐다면 수학과학 선행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과학고, 영재고를 목표로 정하시기 전에 우리 아이가 차근차근 독해력과 수학적 사고력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점검을 해보시고 순차적으로 선행 속도를 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중학교 1학년 학생은 중학교 과학조차도 잘 모르는데 물리 올림피아드를 준비해주는 학원에 다니기도 해요. 그러니까 중학교 과학은 초등학교 고학년 때 선행을 했지만 정말 가볍게 개념만 공부하고 어려운 문제를 풀어본 적도 없는 아이고 중학교 내용에 대해 복습을 거의 안 해서 기억을 전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중학교 선행을 안 했다고 봐도 무방한 상태였거든요. 영재고를 보내려는 어머니 마음은 이해하지만 아이는 잘못하면 이해도 못하는 수업에 다니면서 과학에 흥미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 잘못하면 과학고 영재고 다 탈락하고 일반고 가서도 주요 과목 1, 2등급도 안 나오고 어정쩡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선행보다는 아이의 속도에 맞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들만 몇 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이들마다 또 상황에 따라 과학 선행에 대한 부분은 시켜도 될지 말아야 할지 판단하기에 여러 가지 그 변수들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거 외에 자세한 사항은 개별적인 문의를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